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프랑스 파리에서 중공이 미국 측 협상 대표단에게 전화가 왔다.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다. 얘들이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 우리보다는 쟤들이 더 협상하고 풀 거다. 쟤들 요즘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협상하자고 돌아오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 말에 일말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극적 반전은 종종 있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중공이 달라지나 하는 희망, 이것 때문인지 3대 지수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3% 급락한 나스닥은 1.3% 이상 회복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애플 이 기술주들이 상승을 기인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채권 수익률 상승은 했는데 2년물 등이 더 많이 올라서 2이어, 10이어 수익률은 다시 역전됐습니다. 2년물이 1.541, 10년물이 1.538이니까 마이너스 스프레드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97.96으로 달러 강세 여전하고요. 원 환율 1213원입니다. 특징은 위안 약세이죠. 7.15 위안을 돌파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지금 위안 환율 높습니다. 위안 시세 폭락이라는 것이죠. 원유는 추가로 하락해서 WTI 53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7월 싱가포르 산업생산 감소 예상과 달리 3.6% 크게 증가입니다. 7월에 홍콩 수출 전월에 이어서 계속 감소해서 마이너스 5.7%, 수입도 마이너스 8.7%입니다. 홍콩은 지금 그 자유 홍콩의 시위 사태 때문에 리세션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독일 8월 기업 체감 지수 전월보다 감소한 94.3입니다. 미국의 7월 내구재 수준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서 2.1% 증가이고요. 그런데 그 운송업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수준은 0.4% 소폭 감소입니다.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2.7로 회복됐습니다. 이거 지난달 마이너스 6.3으로 급감을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상기하겠습니다. 쟁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중공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그 작은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말이죠. 그냥 그 파리에서 직접 온 세계에 대놓고 바로 그대로 까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이런 거 발표도 안 하잖아요. 발표를 한다고 해도 중간에 사람들 끼워갖고 아니면 언론사들 끼워갖고 여러 경로로 그냥 발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염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가령 최근 한국 정부 보십시오. 제대로 발표하는 게 있습니까? 발표 안 하잖아요. 지금은 트럼프 입을 통해서 최고의 고급 정보, 이보다 더 고급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대로 까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는 트럼프 이 점도 매우 좋습니다. 트럼프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안건은 뭘까요? 협상이 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이 되려면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자기의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굿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딜을 하면은 계속 쭉 팬다는 거죠. 협상이 되려면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한다는 이 점을 어제 미 재무부 장관, 지금 그 미중 협상 대표단 아닙니까? 문우신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거 없다는 것이 중공의 궤변이잖아요. 중공이 요지랄 하면서 1년간 합의한 거 확 뒤집어버리고 워싱턴에서 판 깨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중공이잖아요. 이딴 소리 들으면은 진짜 짜증 날 거 아닙니까? 좀 패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중공 애송이 새끼들이 협상을 갖고 놀았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을 갖고 놀지 말라. 초반부터 계속 경고한 게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실실 웃으면서 바로 칼 빼서 그냥 베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중공이 갖고 놀려고 할 때마다 트럼프는 판을 점점 키워왔습니다. 결국 중공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꼬라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중공은. 여기서 계속 가면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이 미중 간의 이 진행 과정을 제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은 협상하되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은 지금 바꿀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하여튼 경과를 주목하겠습니다. 프랑스와도 그 디지털 텍스를 둘러싸고 지금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계속 그러면 프랑스 와인에다가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트레이드 워가 아니죠. 이런 거는 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디스퓨트 또는 컨플릭트 이 정도죠. 예? 가족 간에도 언제나 갈등은 있잖아요. 심지어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말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속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언제나 모든 국가 사이에 이런 갈등은 있고요. 트레이드 디스퓨트 또는 트레이드 컨플릭트는 있는 것이고요. 이건 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결국 또 말로 다 해결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프랑스하고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간에도 그 트레이드 컨플릭트 이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결국 쉽게 그 타결된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일본은 지금 화끈하게 그 트럼프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중공이 말이죠. 농사라는 건 1년 농사인데 다 지어놨는데 이걸 갑자기 안 사간다고 지랄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지금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근데 아베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미국산 농산물 사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부탁을 한 거고. 네. 결국 중공만 손에 나게 되는 거죠. 농산물 더 비싸게 수입해야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인베스트 인사이트 이렇게 한 두 가지 주제에 제가 지금 떠오릅니다. 9월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지금 1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략 3주 후 일어날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100% 확률이라면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 제 경험으로는요 대략 한 20여 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즉 다음 달에 금리 또 내린다고 봅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달러 지수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슬금슬금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달러 지수. 위안 환율은 급등세 지수이고요. 즉, 위안 가치는 지금 쓰레기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중공은 지금 게임에서 지고 있다. 중공 경제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예. 글로벌 스마트 마니는 중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중공의 무역 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위안 환율 급등세가 지금 지속된다는 것은 중공 철수 자금이 중공 유입 자금보다 더 많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철수할까요? 외국 기업들, 중공의 토종 기업들, 그 다음에 중공의 부자들입니다. 위안은 휴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려면 달러로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역전세난을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공식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3년 사이에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급증을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준공 입주하는데 4분기 이후 수도권부터 이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서울 수도권부터 역전세난 심화될 것 같다. 이런 공식 리포트입니다. 역전세난이라는 것은요, 가장 심한 게 이제 깡통전세 아닙니까? 예, 전세값보다도 그 가격이 더 내려가 버리는 거. 이걸 이제 깡통전세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줄어든 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거. 이것도 역전세난이죠. 네. 그러니까 있는데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서울의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 일부 수도권,
1년에서 3년 된 빌라 중심으로 전세 보험 사건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닌지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급 증가, 이건 지금 KDI에서 그 공급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했는데 저는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주택 시장에는요, 네 가지 구조적인 악재, 지속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파트 장기 그 분석한 그 세 개의 영상, 전혀 분석의 틀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여건도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데, 강남 불패 끝나고 강남 필패 시작이라는 그 영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 순 감소 인원이 매년 40만 명씩 수십 년 지속돼야 합니다. 가구 수 감소하고요. 다음에 한국은 지금 소득이 감소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예. 금년 GDP 성장률 저는 1% 중반대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겠죠. 네, 더 힘들어집니다. 즉 인구 감소하고 가구 수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그런데 부채로 키운 버블이 지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4대 악재인데 버블은요, 터지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터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대폭발을 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김 빠지느냐, 이거는 이제 그 경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버블이 더 커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4대 구조적인 지속적인 악재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역전선언 나는 겁니다. 이와 상황이 반대로 된다면, 공급 늘어나면 순차적으로 다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됩니다. 역전선언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났다는 그 팩트는 동의를 하지만, 주택 공급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그 팩트는 KDI와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원인은 저는 KDI 잠꼬대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채로 키우는 버블, 특히 여기에 기여를 한 것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형 전세 보증보험 사건 폭탄 터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